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발열 문제 인정, 소프트웨어 문제로 일축, 후속 조치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애플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이번에 아이폰 15에 대해서 물건이 나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발열, 두 번째 지금 외장에 대한 내구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발열 문제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장에 대한 티타늄 외장, 이것에 대한 인정은 아직까지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발열 문제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티타늄 외장, 특히 알루미늄과 티타늄을 합쳐 놓은 이 외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강도가 약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번 아이폰 15에 대한 아이폰은 사지 말으셔야 돼요. 일단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발열 문제만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발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 발열 문제가 A17 프로에 대한 칩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축시켰죠. 그런 문제 없다. 결국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한 발열 문제는 인정을 했지만 이 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라고 일축을 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A17 프로의 발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뒤를 흐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를 흐리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iOS 17 업데이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이 업데이트는 언제쯤 되는지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 지금 아이폰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제품입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모든 게 다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SMC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쉴드를 치고 흔적 지우기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TSMC 이야기는 마지막에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애플 발열 문제 인정, 소프트웨어 문제로 일축, 후속 조치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 15에 대한 발열 문제를 인정한 애플입니다. 로이터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가 예상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인정을 했다. 그러면 애플이 말하는 발열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발열 원인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신 소프트웨어인 iOS 17 운영체계의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 일부 타사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앱을 쓰잖아요. 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앱들이 최근 업데이트를 한 뒤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켰고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사항을 확인을 했다. 애플이 지정한 앱은 아스팔트 9이라는 게임과 인스타그램, 우버 등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중국의 유튜버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게임을 돌릴 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말하는 발열의 원인과 이것과는
내용이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27일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애플과 계속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그래서 A17 프로에 대한 칩, 그리고 티타늄 외장재에 대한 이러한 발열 문제, 이 두 가지 전부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티타늄 소재입니다. 티타늄 소재의 사용으로 이전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보다 열 방출이 향상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이나 부상 위험이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A17 프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3나노 공정으로 만든 A17 프로가 발열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세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발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기계공학과 공대 출신인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USB-C 충전 단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조금 나왔는데 이것은 발열과 무관하다. 무선 지금 충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무관하다라고 애플이 지금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삼성폰도 USB-C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확실한 솔루션을 주지 못한 애플입니다. 특별히 어물쩍 넘어가는 애플을 봐야 되는데 위에 언급된 애플의 해결책이 아이폰 15 제품군에 발열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말이 어렵죠. 지금 이게 뭐냐면 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이유에서라도 발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말했죠. 강력한 게임, 그래서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나 무선 충전, 고품질 비디오 스트리밍은 모두 아이폰의 발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사용량이 많을 때 아이폰이 뜨거워지는 현상은 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온도 경고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전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것을 잘 모르는데 온도 경고가 표시되지 않으면 아이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죠. 결국 경고 지시등이 아이폰 화면에 뜨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내용은 A17 프로에 대한 논란이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정말 쉽게 과열이 되고 SNS를 사용을 해도 뜨거워진다. SNS가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겁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프로그램을 무거운 프로그램, 그리고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NS를 검색해도 뜨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SNS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물론 이 와이파이를 수시로 이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말도 나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통해서도 기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쓰기가 어렵다. 아이폰 1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최신 기기에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을 고려하면 발열은 드문 현상은 아니다. 발열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열을 무조건 식혀야 되기 때문에 온도 한계가 딱 뜨고 온도 한계가 뜨게 되면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열이 일어나면 배터리도 빨리 닳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욱더 선진화된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을 때 열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고 또 스마트폰과 같은 적은 부피가 적은 이러한 것들에서는 외부에서 이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장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열을 빨리 발산시키는 기능에 이러한 기기들을 딱 붙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밖에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열은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비자들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 아이폰 15 발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 될수록 애플 기기 판매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금 아이폰의 판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애플 제품들 분 전체가 아이폰이 애플을 끌어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품군의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어밍치라는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대만 TF 인터내셔널에서 일하는 이 고어밍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15 발열 문제가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라고 아이폰에 특히 애플에 경고를 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 아이폰의 결함 문제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아이폰의 결함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폰 4 2010년도에 출시가 됐죠. 여기에서는 통화가 갑자기 끊어지는 설계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5가 2012년도에 출시됐는데 이때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팀쿡 CEO가 애플 맵의 버그와 불안정성에 대한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이폰 6가 2014년에 출시가 됐는데 압력을 받으면 구부러진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이번 아이폰 15는 이전에는 한 번도 발열 문제, 물론 발열이 있었지만 이렇게 뜨거운 발열 문제가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죠. 이전에 삼성의 엑시노스 2400, 2200인가요? 2200, 2400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휴대폰의 성능 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애플의 아이폰 15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는 것은 아리송한 사후 대처입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iOS 17 업데이트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애플이 언제 iOS 17 업데이트를 할지 아직까지 일정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지를 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폰 15 업그레이드를 끝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열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성 문제도 있는데 이 내용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티타늄 외장인데 티타늄 외장이라고 할지라도 겉면만 티타늄 그리고 속면은 알루미늄에 이 합체된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 외피에 대한 내구성의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도 흥행을 할 것이냐? 라는 측면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IT 선진국, 그리고 한국에서 그 물건이 잘 팔려야 세계적으로 물건이 잘 팔리는 척도가 되는 이러한 나라인데 잘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이폰 15 시리즈는 지난달 12일 최초 공개 후 미국 등 40여 개국에 우선 출시가 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마카오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0여 개 국가와 지역을 추가로 출시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오는 13일 날 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늦게 출시된 게 한국에는 도움이 됐다. 그 이유는 이 논란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한국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직접 사지 않는 한 이것을 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황당하거나 머리를 감싸쥐거나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문제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 한국의 통신 3사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열 문제 그리고 내구성 문제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정보 선진국답게 아이폰의 발열과 내구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말은 바로 발열 문제만 나오고 내구성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해결될 수 없고 다음 제품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아이폰 15 사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애플의 향후 행보, 그리고 이 iOS 17의 업데이트, 그리고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는지, 발열이 안 일어나는지, 이전 아이폰 14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흥행할까? 저는 판매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점은 바로 이거죠. TSMC는 과연 문제가 없느냐? 라는 점입니다. A17 Pro라는 칩을 3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애플은 이미 쉴드를 딱 쳐놨죠. 보호막을 딱 쳐놨습니다. 그리고 iOS 17에 대한 업데이트만 끝나면 된다고 했는데 이 iOS 17의 업데이트로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때가 되면 애플은 또 무슨 말을 할까? 그게 궁금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TSMC가 책임 소재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iOS 17이 이른 기간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이른 기간에 업데이트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발열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 상황까지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이 A17 프로를 만드는 TSMC의 책임 소재가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TSMC에 문제가 있는데 COWOS 다시 말하면 2.5세대 2.5D로 만드는 지금 인터포저에 기판을 올리는 이러한 후공정이 너무 많은 AI 반도체의 수량에 따라서 폭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이 물량을 다 댈 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패키징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TSMC가 그 빨간불에 성장의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에서 4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갈 때 GAA를 선택한 것은 그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 보면 정말 좋은 한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애플의 발열 문제가 나왔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플이 발열 인정, 보통 인정은 잘하는데 인정했고,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이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